안녕하세요. 토요미 스토리 디바메이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아주 거짓말 천국이에요. 와, 이 관련자들이 어찌나 거짓말하는지 저도 이거 사건 준비하다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아주 이 죄지은 것도 모자라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오늘은 인트로 길게 안 할게요. 빨리빨리 시작합니다. 2009년 1월 24일 이날은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이었어. 스페인 세비야에 살던 18살 마르타는 집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청소도 하고 또 수다도 떨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 마르타는 특히 엄마랑 친했거든. 그래서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따 저녁에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 건지 막 제잘제잘 떠들고 있었어. 근데 이때 띵동,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방문하게 돼. 바로 전 남자친구인 미겔 델가도였는데, 일단 둘 사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미겔이랑 마르타는 한 달 정도 사귀었어. 엄청 짧게 사귀었지. 왜 그랬냐면 사귀는 내내 그 남자친구의 집착이랑 질투가 너무 심한 거야. 참다 못한 마르타가 헤어지자고 한 거고. 근데 이날 집에 이 전 남친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마르타는 요 앞에서 좀만 대화하고 오겠다 하고 나갔어. 엄마도 집 앞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고. 보니까 둘이서 집 앞에서 뭐라 얘기를 하다가 잠깐 어디를 가는 것 같아.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 근데 마르타가 밤 9시가 되도록 집에 오질 않는 거야. 연락도 없고. 평소 딸이 늦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꼬박꼬박 연락했었거든. 근데 몇 번을 전화를 해도 아예 연락이 안 돼. 결국 엄마는 마르타의 친구들한테까지 전화를 걸어서 우리 딸 거기 있니? 우리 딸 거기 갔니? 하고서 딸의 행방을 찾았어. 근데 친구 중 한 명이 아까 미겔이랑 오토바이 타고 가던데? 둘이 있는 걸 봤대. 사실 엄마도 미겔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터라 아까부터 전화를 하긴 했어. 근데 이상하게 전혀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미겔의 친구 사무엘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둘이 같이 있는 거 봤는데요. 한 12시쯤 헤어지던데? 응? 좀 이상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통화하는 이 시간이 12시가 안 됐거든? 근데 12시쯤 헤어지는 걸 봤다고? 뭐라는 거야 진짜. 이 사무엘의 거짓말을 눈치챈 마르타의 부모님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그래서 계속해서 미겔한테 전화를 하는데 도무지 답이 없는 거야. 이때 마르타의 단짝 알레한드라도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전남친 미겔의 친구 사무엘이랑 엘쿠코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둘 다 자기도 미겔이랑 연락이 안 된대. 사실 이 세 명이 완전 꼭 붙어 다니거든? 근데 왜 자꾸 다들 모른다고만 할까? 알레한드라는 이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모른다는데 뭐 어떡해. 그러던 중 드디어 엄마가 미겔이랑 통화가 돼. 얘 마르타 어디 있니? 미겔이 말하길 자기는 9시쯤 마르타를 그 집 앞 가게에다가 데려다주고 헤어졌다는 거야. 이거 솔직히 거짓말 같았거든. 근데 자기는 모른다고 딱 잡았다니까 당시엔 어쩔 수가 없었어. 새벽 2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가족들은 결국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돼. 근데 또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어. 아니 경찰이 마치 마르타의 실종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더라고. 일단 이거 가출인 것 같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요. 이러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질 않는 거야. 애타는 건 가족들 뿐이지 뭐. 그래서 다시 온 동네를 막 샅샅이 뒤졌어. 그나마 가족들을 도와준 건 마르타의 친구들이었고. 그때 친구 알레한드라는 계속 그 미겔이 수상했거든.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걔네 집 근처를 좀 수색해보자고 해. 그래서 집 근처에 가봤더니 그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문 두들겼지. 안에는 미겔도 있었고 또 이복형 프란시스까지 다 집에 있었어. 혹시 마르타 봤어? 지금 실종 상태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슬쩍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는데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질 않아.
그렇게 소득 없이 가려는 그 순간 갑자기 낯선 냄새가 느껴졌어. 강한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야. 이게 좀 수상한 거지.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오자마자 마르타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 그 아줌마,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요. 미겔네 집에서 표백제 냄새가 엄청 났어요. 이걸 들은 마르타 가족들은 너무 불길하잖아. 또다시 경찰한테 미겔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어. 근데 진짜 열받는 게 경찰은 아직도 그냥 마르타가 가출이라고 믿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뭐 미겔이고 뭐고 주말까지는 기다려보고 월요일부터 수사해보겠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때 한 이웃이 결정적인 증언 하나를 하게 돼. 새벽 2시 반쯤에 미겔이 휠체어에 엄청 큰 꾸러미를 싣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걸 봤다는 거야. 설마 이거 아니겠지?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1시에 3번째 경찰 신고를 하게 돼. 근데 꿈쩍도 안 해.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해주질 않으니까 너무 답답했던 가족들은 큰 결심을 하게 됐지. SNS에다가 저희 딸 좀 제발 찾아주세요. 마르타 실종 소식을 포스팅한 거야. 여기에 시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 막 여론이 술렁거리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움직이더라고. 마르타 실종 신고가 들어간 지 무려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지. 우선 경찰들은 미겔의 집을 수색했거든. 근데 이게 범죄 흔적이 없더라고. 다만 이상한 건 집이 수상할 정도로 깨끗한 거야. 근데 깨끗하다고 체포할 순 없잖아. 이후로도 몇 주간 수사는 지속됐어. 근데 이게 용의자가 도저히 미겔밖에 없어. 마지막에 만난 사람도 미겔이고 그 휠체어 끌고 갔던 사람도 미겔이고. 이게 뭐 숨기고 있기는 한데 정작 증거가 없는 진짜 답답한 상황인 거지. 경찰들도 아주 작은 증거라도 찾아내려고 미겔을 계속 주시하게 돼. 그러던 중 당일 미겔이 입고 있던 자켓과 또 바지 그리고 그의 집에서 드디어 마르타의 혈흔을 찾아내. 이때다 싶어서 경찰은 미겔을 체포했고 이거 증거까지 있는 마당에 네가 거짓말하면 형량만 늘어난다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또 회유도 하게 되지. 그러자 미겔은 모든 걸 포기한 듯 자기 범행을 자백하게 돼. 일단 증언을 좀 들어볼까? 그날 마르타랑 만난 미겔은 지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걸 자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는 거야. 마르타가 막 야, 너 여자친구랑 헤어져 이랬다나 뭐래나. 근데 생각해봐. 애초에 마르타가 미겔 찬 거잖아. 근데 뭐하러 질투를 하겠냐고. 어쨌든 둘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대. 그러다가 미겔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잿더리로 그녀의 머리를 퍽 내리쳤어. 마르타는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야. 이때 당황한 미겔은 시신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급히 친구인 사무엘에게 연락을 했지. 자, 이제부터 나올 상황들은 모두 미겔의 진술이야. 모순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봐봐. 이후에 둘은 시신 유기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강으로 향했어. 근데 오토바이? 이게 어떻게 이동했냐면 마르타의 시신을 가운데에 앉힌 후에 사무엘이랑 미겔이 이렇게 앞뒤로 앉아서 이동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한가? 이거 중심이 잡힌다고? 마르타가 사망한 상태라 축 늘어져 있었을 텐데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 게다가 강으로 가려면 무조건 시내를 통과해서 가야 돼.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그 사방이 오픈된 그 오토바이 위에서 피범벅이 된 시신을 태워가지고 이동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미겔의 증언을 당연히 경찰하고 가족들은 믿지 않았어. 그렇게 사람들이 지 말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 사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를 이용했다 이러면서
또 친구인 엘쿠코가 자기를 도왔다고 하는 거야. 결국 엘쿠코도 서둘러서 체포되는데 얘가 뜻밖의 증언을 하게 돼. 연락을 받고 엘쿠코가 미겔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마르타의 시신이 있었어. 근데 이때 미겔의 이복형인 프란시스코도 있었다는 거야. 뭐야, 공범이 자꾸 늘어나. 그 엘쿠코의 증언에 따르면 이복형 프란시스코는 마르타의 시신을 담요로 감고 있었대. 당황하는 엘쿠코를 보더니 야, 너 어디 가서 나불대면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고, 그렇게 사무엘, 미겔, 그리고 프란시스코 이 세 명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어. 그리고 엘쿠코는 집에서 표백제로 막 혈흔을 닦았다고 하더라고. 이 증언은 미겔의 증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그래서 경찰은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이복형인 프란시스코도 체포가 돼. 자, 이렇게 미겔이랑 공범들의 자백을 다 받은 거잖아. 이제 강에서 시신을 찾기만 하면 이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수사가 또다시 벽에 부딪혀. 일단 그 강을 샅샅이 뒤졌는데 이게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 진짜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싹 뒤졌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와중에 미겔이 또 증언을 번복하더라. 사실 자기는 범인이 아니고 친구 엘쿠코가 약에 취해서 마르타를 살해했고 자기는 그냥 목격자일 뿐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 시신을 유기한 곳은 집 근처 쓰레기통이라는 거야. 잠깐, 그럼 그 미겔이 근처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는 걸 봤다는 그 이웃의 증언이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지부터 집 앞 쓰레기통까지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지? 근데 마르타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 뭐야, 이거 또 거짓말한 거야? 사실 미겔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을 바꾸는 통에 경찰이 엄청 애를 먹었어. 이게 무려 7번이나 이어졌었고, 보니까 얘가 상황을 좀 유리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그렇게 재판대에 선 미겔은 여전히 아리까리한 진술을 했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됐고, 비록 마르타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살인에 대해서 20년형을 선고받게 돼. 또 엘쿠코는 증거 은닉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반면 프란시스코랑 사무엘은 무죄로 풀려났어. 아니, 살인은 몰라도 유기에는 가담한 것 같은데 스페인이 이런 면에서 좀 허술한 걸까? 어쨌든 이 결과가 끝은 아니야. 재판이 끝나고 1년 정도 지나서 2013년 4월 미겔이 다시 한번 자백을 번복해. 이번에 지목한 진범이 누군지 알아? 바로 자기의 형 프란시스코야.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던 건 미겔과 마르타가 아니라 미겔과 프란시스코였대. 금전적인 문제로 크게 다퉜는데 프란시스코가 막 감정이 격해지면서 미겔을 때리려고 한 거야. 마르타가 이걸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형한테 달려들었고, 이 모습에 격분한 그 프란시스코가 총을 꺼내더니 그걸로 그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사망시켰어. 두 형제가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 바로 엘쿠코. 평소처럼 미겔 집에 놀러왔다가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하게 됐고, 이후 프란시스코의 협박으로 집을 청소한 거지. 두 형제는 마르타의 시신을 휠체어에 태워서 차에 싣고 라 마잘로바라는 농장에 묻었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프란시스코는 펄쩍 뛰면서 막 자기 알리바이를 댔지. 근데 사실 애초에 경찰이 미겔을 주범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프란시스코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수사하지는 않았었거든. 심지어 그날 프란시스코가 약간 설명이 안 되는 시간대가 있기도 해.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없는 시간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미겔이 벌써 몇 번이나 말 바꾸고 그랬잖아. 재판부는 그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는 거지. 심지어 미겔이 말한 농장에 마르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도 했고, 이미 진범이 나온 이 상황에 프란시스코를 다시 수사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서 재수사는 벌어지지 않았어.
진짜 길고 긴 사건이야. 이게 계속된 진술 번복으로 이게 해결된 것 같지가 않잖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지. 바로 피해자 마르타와 그의 유족들이야. 사실 범인은 잡혔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마르타가 사라진 2009년부터 14년이 흐른 2023년, 현재까지도 가족들은 그녀의 시신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해. 과연 마르타는 어디에 있는 걸까? 7차례나 번복된 이 미겔의 자백 속에 진실은 있긴 한 건지. 아니, 애초에 미겔이 진범이 맞긴 한 걸까? 마르타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미겔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겠지.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